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1차 합격 인터뷰에서는요, 무려 직장인이신데, 직장인 신분으로서 베이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베이스 없는데 3.5개월에 합격하신 우리 1차 합격생님과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 네. 3.5개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네. 베이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전공은 뭘 하셨나요? 전공은 토목공학 쪽이고요. 회계 같은 경우는 뭐 교양에서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긴 했는데 좀 들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아는 그 외에는 다른 베이스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좋은 기록이라서 그런데 네.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세대에 나왔습니다. 공부를 그러면 애초에 조금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부는요 몇 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2월 중순 한 크리스마스 전후로 기억합니다. 그럼 요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이때 '내년 1차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 아무도 이때 된다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한 6개월 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음. 약간 좀 뭐 느슨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12월 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을 세 보니까 '그때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근데 뭐 찾아보니까 뭐 "직장을 다니는데 3개월 개월은 좀 힘들다." 좀 이런 말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뭐 이 시험을 준비하기로 뭐 마음 먹었으면은 올해 안 되더라도 뭐 또 내년에 보면은 '요번에 했던 공부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냥 시작을 바로 했습니다. 혹시 이때 또 보통 또 하는 조언이 어차피 내년 1차 안 되니까 네. 2 차를 미리 좀 봐 두세요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요거는 네. 고려 안 하셨었나요?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근데 또 그때 2 차를 공부를 하면은 일단은 그때가 23 년도였으니까 24 년도 기준으로는 아예 1 차를 치른 게 아니니까 2차 시험을 아예 못 보잖아요. 못 보고 그다음 연도에 볼 수가 있어 가지고 뭐 지금부터 2 차를 공부한다고 해도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외에도 일단은 뭐 1 차를 붙으면은 다음 연도에 2 차를 바로 봐서 2차 공부가 안 돼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자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경험이 있고 2차 시험장에서의 분위기도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그냥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생각했지만 크게 네. 아무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냥 일단은 뭐 앞에 처해져 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일단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그 뒤의 상황은 일단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게 결국은 그래도 1차 붙으면 2차 시험장에 한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네. 가능성을 버리기 싫었다 뭐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분들에게 제가 항상 궁금한 거 하루 공부 패턴 어떻게 되셨어요?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뭐 아침 뭐 저녁 뭐 퇴근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제가 한 12월 월부터 한 2월 월까지는 퇴근을 한 6시 정도에 해서 동네 스터디 카페 가면 한 7시 8시 사이에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는 한 12 시에서 1시 사이였는데 일단 12월 월부터 2월 월까지 평일 기준으로는 한 4-5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2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때 한 6 시간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는 쪼끔 노신 건가요? 뭐. 예. 예 놀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셨다고 네.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2월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약간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음. '공부량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출근하기 전에 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했습니다. 1.5 에서 2 시간 정도 추가? 네. 추가하고 네. 그리고 주말에 뭐 놀던 것도 시간을 줄여 가지고 거의 주말 또한 토요일, 일요일 다 한 10 시간에서 12 시간 그쯤 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시험이 앞당겨져 왔을 때는 한 2주 정도 휴가를 내서 시험 2주 전부터는 그냥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 시간을 쪼끔 넉넉히 확보를 하셨구나. 혹시 네. 뭐 회사가 그렇게 야근이 있거나 막 그렇게 스케줄이 변동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나 봐요? 아 예. 뭐
회식이 한 달에 한 번 있어 가지고 그거 말고는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편이라서 공부 시간은 좀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요 정도 공부하시려면은 수면은 몇 시간 정도 취하세요? 집에서 잠을 잘 때는 한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은 회사 점심시간 때 점심 약속이 없으면은 그냥 1시간 정도 잤습니다. 엄청 또 줄이신 것도 아니고 예. 혹시 근데 요렇게 네. 평일에 4-5 시간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막 10 시간, 12 시간씩 하시면은 이 보통은 인제 "아 이거 체력적으로 되게 네. 힘들더라."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네. 여기에 좀 뭐 어떻게 이렇게 버티신 노하우가 있을까요? 너무 아 네. 공부 기간이 짧아서 좀 버텨진 건가? 이게 뭐 1-2달 정도는 버틸 만한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몸에 데미지가 많이 가더라고요. 네, 뭐 잠도 부족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일하고 바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몸에 좋다는 비타민은 다 챙겨 먹었던 것 같고, 영양제 다 챙겨 네. 먹었었고, 그리고 뭐 시험 2주 전부터는 그냥 약국에 가면은 피로회복제를 팔거든요, 10,000원짜리. 근데 네. 그거를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으면은 그냥 아예 그냥 피로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어차피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네, 그거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약간 뭐 네. 어떻게 뭐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도 뭐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그냥 약국 가 가지고 그냥 최대한 카페인 없는 걸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비타민 음료랑 아르기닌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그냥 먹는 순간 바로 저는 좀 효과가 바로 와 가지고 네, 그날 공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돈으로 버텼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요렇게 기본적인 얘기 좀 나눠 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인제 좀 이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실제 공부보다는 처음에 혹시 계획을 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계획이 아마 달력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1차 5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들 하는 얘기가 뭐 회계랑 경제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시험 보시는 분들의 목표가 회계 경제는 과락을 면하고 뭐 민법, 관광법, 부학에서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 이렇게 가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게 회계랑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과락을 면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회계 경제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사전 인터뷰를 해 봐서 아는데 이 결국은 요 수험생님이 회계랑 경제를 좀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점수도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는 회경이 뭐 한 50 점대 나오고 민감하게 뭐 한 70 점대 나오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회경이랑 민감하게 점수 차이가 안 났어요. 이 정도로 쪼끔 '회경을 약간 많이 하신 분이다.' 요렇게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2 월입니다. 자 12 월에는 그럼 뭐 회계하셨겠네요? 네. 회계 원리만 많이 봤습니다. 회계 원리만 많이 봤어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 수업 듣고 뭐 복습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수업 듣고 수업 방식이 PDF를 따라가면서 같이 필기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필기하면서 수업 듣고 끝나면은 그거 복습을 하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 보고, 그다음에 PDF 교환 말고도 교재가 따로 있어 가지고 네. 또 교재는 줄글 형식으로 돼 있어서 교재 읽으면서 그렇게 복습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요거를 뭐 어떻게 보셨길래 많이 보셨다고 하셨나요? 회계가 좀 시작을 할 때 네. 다들 막 "어렵다." 막 보니까 과락률이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먼저 좀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 원리만 한 4 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 월에요? 네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혹시 요거 어떻게 좀 돌이켜 봤을 때 어떠세요? '아 그래도 역시 기초는 중요했다. 이 사회독한 거 괜찮다. 추천한다.' 이러신가요? 아예 추천하진 않고, 왜냐면은 기초가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어차피 회계 원리를 하고 뒤에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넘어가면은 회계 원리에 대한 것도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나 원가회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기본 내용만 숙지하는 정도로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1 회독? 네, 그냥 강의를 듣고 한번 복습하고 그냥 바로 재무회계 원가회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공부 시간도 지금 없어서 빠듯빠듯한데 이 와중에 회계 원리를 또 사회독하시면서 또 이렇게 가벼운 삽질을 하셨으니 이 남은 기간 공부 방법이 더 기대되는데요. 자 1 월에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메인 과목은 뭐뭐 가져가셨어요?
일단 1 월에 제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거는 원가액이랑 재무액의 기본 강의는 다 듣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경제에서 거시 부분은 다 듣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원가나 재무는 다 들었고, 경제 같은 경우는 거시 경제에서 한 절반 정도만 인강을 듣고 복습하는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1월 달에는. 아 1 월도 그럼 회계가 거의 주력이네요. 예, 맞습니다. 회계를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경제를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느낌이셨어요? 제가 평일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이 한 많으면 5시간 정도 났던 것 같은데, 그때 한 회계를 한 3시간 전후로 했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을 경제 시간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3대 2 요 정도 느낌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재무랑 원가도 앞에서 수업 들으셨던 것처럼 회계 원리 네. 들으셨던 것처럼 수업 네. 듣고 똑같이 복습하고 네. 문풀하고 네. 교재도 읽고 교재는 못 읽었어요. 아 이 하나씩 네. 빠지는군요. 네. 교환에 있는 문풀까지만. 네네. 설마 이것도 사회독하셨나요? 그거는 자해독은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한 3 회독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냥 이때는 어차피 회계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하고, 문제에서 모르는 개념이 생길 때마다 모르는 개념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전체적으로는 네. 문풀을 몇 1 월에는 몇 번 정도 하신 느낌이세요? 이게 수업 방식이 개념한 다음에 바로 그 파트마다 바로 문제를 풀어 주셔 가지고 문제는 한 2-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념은 1 회독, 네. 문풀을 2-3 회독. 네. 그러면은 이거 1 월에는 사실 재무랑 원가 강의 듣는 거는 좀 일찍 끝나고 남은 시간에 문풀을 좀 더 돌렸다. 네. 그러면 강의는 강의를 다 2 배속으로 들었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듣고 언제까지 문제를. 들은 것 같아요? 한 1월 중순 아니면 1월 뭐 셋째 주?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아 여기 예. 셋째 주까지 강의 듣고 네. 문풀 1 회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문풀 추가 2-3 회독. 네. 아. 하면서 경제 인강도 절반 정도 2 배속으로 듣고, 네, 1 월은 그렇게 냈습니다. 아 회계 교환에 있는 문제만 푸시니까 문풀 2-3 회독이 됐었겠네요. 네. 좀 시간인지라 네. 약간 문제를 많이 풀 그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좀 정확히 숙지를 하자. 음. 왜냐면은 어차피 다 기출 문제이니까 '중요한 개념은 반복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교재에 있는 문제만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저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도 정확히 못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러면 경제, 이 시기의 경제는 또 마찬가지로 강의 듣고 네. 복습하고 그 교재에 있는 문제, 문풀 네. 뭐 요거는 절반이니까 뭐 1 회독 2 회독도 아니었겠네요. 그냥 1 회독 네. 하다가 뭐 네. 독도 못함. 네. 그냥 인강 듣고 그냥 바로 좀 복습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1 월인데 아직 뭐 회계는 좀 했고 경제 네. 절반도 못 끝냈는데 2 월이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달에는 메인 과목이 뭐였어요? 2 월에도 메인은 회계 경제였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들었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아, 경제는 무조건 기본 강의를 다 듣자.' 약간 이런 전략을 취했고, 근데 또 약간 직장인한테 2 월이 공부하기 좀 좋은 게, 2 월에는 설이 껴있다 보니까. 아 맞네. 네. 한 설이 뭐 며칠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래도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 기간을 통해서 경제 인강은 기본 강의는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월 달에 경제는 인제 강의 한 번은 끝냈다. 거시 나머지 절반이랑 미시도 네. 끝냈는데 네. 일단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음. 시간도 없는 마당에 내가 이 모든 경제에 있는 모든 파트들을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복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전체에서 한 80% 정도만 인강을 듣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버리자 음. 해서 그냥 80%만 인강 듣고 음. 문제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경제 1 회독이 2 월에 끝난 거네요. 네. 이거 뭐 어떤 거 버리고 어떤 거 가져갈지는 뭐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일단은 경제 문제집을 하나 샀거든요. 네. 문제집을 하나 샀는데, 그 문제집 앞에 보면은 단원별로 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출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 일단 뭐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100%를 다 들었는데, 거시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예, 음. 경기 변동,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은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집 푸실 시간은 좀 있으 일단 별도로 산 문제집은 네. 좀 어떻게 푸셨나요? 풀체크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뭐가 나오는지만 체크만 하고 그냥 결국에는 수업 들었던 교환으로만 복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경제 했고 회계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요 시기에 2 월에? 1 월에는 기본 강의가 들어서 2 월에는 그 기출 강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출 강의 들으면서 문제 풀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기본 강의 돌려보면서 빵꾸를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좋네요. 그다음에 민법. 민법은 이때는 좀 어떻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2 월부터 민법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제가 좀 회계랑 경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법이든 금감법이든 부학이든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좀 '공부할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2 월에는 출근하기 전에 한 2 시간 정도 1 음.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민법 강의를 듣고 예 출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민법 공부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요거 그럼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게 복습은 따로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 그냥 아침에 듣고 나면은 퇴근해 가지고 아침에 들었던 거 복습을 하고 기본 강의에 대한 복습은 그렇게 했고 민법 같은 경우는 또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기본 강의를 들은 게 2 월이고 그리고 문풀 강의를 들은 게 3 월이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들었던 게 기억이 나겠다고 싶어 가지고 그냥 복습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때 복습하는 겸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아. 식으로 그걸 세웠습니다. 몸 풀 때 열심히 하자. 네. 한과는 어떻게 뭐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월 달에요. 회계, 경제, 민법 공부하신 비중이 좀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하신 대략적인 느낌. 일단 평일 기준으로는 앞에 한 1 시간 반, 2 시간은 민법을 했었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한 5 시간 정도가 시간이 있었는데 한 20-30분 정도는 민법 그 아침에 했던 거를 복습을 했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한 3대 2 정도로 회계, 경제 이렇게 했습니다. 아 1 월에 했던 공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아침 민법만 좀 추가된 거군요. 네. 좀 그렇게 해야 남아 있는 민법, 금감법 이런 것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 시간은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한 달 남았는데 네. 민법 문풀도 안 들었고 강관도 안 들었고 학원론도 안 들었네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3 월에 회계 복습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 들으실 거는 거의 다 들으신 것 같고 네. 그 토픽 25는 못 들으셨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못 듣고 그냥 기출 문제까지만 듣고서 뭔가 인제 회독을 네. 늘리셨을 것 같은데 네. 3 월에 회독은 어떤 식으로 늘리셨어요? 회계. 회계도 그냥 3월 되니까 그때는 기출 강의를 다 완강을 했었어 가지고 그냥 기출 강의에 있는 기출 문제랑 기본 강의에서 들었던 기출 문제를 눈으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눈으로 보다가 제 기준에서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체크를 해서 그냥 따로 노트에 풀어보는 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아 눈으로 풀리는 건 그냥 넘어가고 눈으로 안 풀리는 애들만 네. 직접 풀어서도 안 풀리는 애들은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시간상 좀 이해하기도 부족해 가지고 그냥 풀이 과정 자체를 아예 외우고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외운 거를 토대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요거를 계속 반복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만 지금 이렇게 막 눈으로 풀고 안 풀리면 직접 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자체는 한 몇 회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한 3-4 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회계는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하셔서 그런지 회계 자체는 공부량이 그래도 얼추 적지는 않네요. 네. 회계를 많이 시간을 투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 경제도 지금 기본 강의는 다 들으셨고 네. 그럼 뭐를 어떻게 반복해서 마무리를 하셨나요? 그냥 수업 들었던 내용과 그냥 수업 교환만 봤습니다. 수업 교환이 왼쪽에는 개념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바로 문제가 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개념 보고 문제 풀고 뭐 시험 다가와서는 문제만 보는 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결과적으로 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거는 요때 인제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쯤에 3 월에는 몇 회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경제는 한 1-2 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회독 제외하고는 네. 1-2 회독 정도 추가 마무리했다. 네. 저 이것도 좀 궁금한데 특히 인제 경제가 아까도 네. 얘기하셨지만 좀 어렵다고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버리기도 처음부터 파바박 버렸고. 근데 인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그냥 외웠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네. 풀리면 그냥 네. 외우기. 네. 어때요? 이거 시험장에서 좀 먹히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막 외운 문제들은 나오진 않아 가지고 아. 네 좀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볼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네. 시험에도 안 나오는 것이었다. 예. 뭐 운이 알겠습니다.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민법. 민법은 뭐 인제 문풀 강의 들으셨겠네요. 네. 복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2 월에 들었던 개정 강의는 뭐 3 월에도 어차피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는 강의여서 그냥 문제풀이 강의에 대한 것만 복습을 했고 그냥 그 문제풀이 교재 같은 경우가 민법 4 개년 기출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봤습니다. 문제만 한 2 회독 정도 했고 그리고 마무리 느낌으로는 제 기준에서 '좀 어렵다. 이거는 다시 봐야겠다.' 싶은 것만 체크를 해서 그것만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예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모아 놨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 감관 인제 시작해야죠. 3 월에 네 네. 감관을 들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강의는 들으시나요? 네 일단 감관법은 강의를 들었고 일단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그냥 교재를 펼쳐 보니까 그냥 다 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아 그냥 이거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강의를 듣고 바로 음. 그냥 혼자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음. 그냥 2 배속으로 최대한 개념 강을 빨리 듣고 그냥 문풀 강의에 있는 문풀 문제만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만. 요거 문풀 강의 기출 문제 반복한 거는 몇 회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한 한두 번 정도만 풀어본 것 같아요. 1-2 회독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문풀 강의에 있는 기출 문제. 아 근데 인제 감관은 문제를 푸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안 풀리지 않나요? 아 예. 그냥 그거는 푼다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음. 그냥 이 개념을 외워야겠다.' 네 그냥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문제 나오는 개념 체크하고 문제 나오는 패턴 네네.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암기할 거 암기. 네네. 감관법이 원래 암기하다 질리는 과목인데 요거 암기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암기장 따로 만드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감관은? 원래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를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책에 그냥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예 왜냐면 제가 좀 기출 문제를 봤던 것도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냥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만 따로 암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책을 기준으로 암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 회독하셨고 그러면 학원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학원로는 네 앞서 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네. 학원로는 시험 한 2주 전부터 인강을 들었거든요. 2주 전부터 인강을 듣고 시험 전날까지도 학원론 인강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학원로는 그냥 인강 듣고 그냥 그 문제풀이 강의에 있는 문제 풀고 그렇게 한번 풀어 보고 그냥 바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복습도 없이 그냥 뭐 인강 듣고 뭐 문제 풀고 뭐 1 회독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네요, 2주 동안. 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보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 기억이라는 게 한 뭐 1-2주 전에 좀 급박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풀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쉬웠던 부분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는 좀 미뤄뒀던 그런 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3 월에는 네. 어쨌든 뭐 해, 경 가져가면서 민법, 감관까지 막 가져갔는데 요 공부 비중은 대충 뭐 하루로 따지면 몇 시간씩 한 느낌이세요? 제가 시험 한 2주 전에는 그 휴가를 써서 풀타임으로 한 12 시간 정도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회계 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이 민법이랑 관광법 비중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인강을 들으면은 복습을 하고
또 다른 인강을 들으면은 그 전날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회계랑 경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뭐 하루 정도 안 봐도 기억이 나 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민법, 관광법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 이걸 합해 가지고 한 70-8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만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시간이 좀 적게 걸리더라고요. 그냥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면 됐지. 이 개점이 중요하지. 이거를 다 체크를 해놔 가지고 그렇게 약간 좀 빠르게 검토하는 식으로 회계랑 경제는 반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요렇게 공부해서 과목별로 몇 점 나왔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회계가 60점이 나왔고요. 회계는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경제는 62.5점, 네, 준수하네요. 그리고 민법은 65점 나왔고요. 아, 민법이랑 회경이 점수가 비슷하면 사실 민법을 좀 못 본 거죠? 네. 그리고 감관법은 57.5점. 그래도 딱 진짜 1-2 회독해서 그런지 점수가 확실히 또 네. 그대로 나오네요, 회독 네. 수만큼. 학원로는요? 그거는 62.5점 나왔습니다. 이거는 1 회독한 것 치고는 잘 보셨네요. 어떻게 그냥 강의 쭉 듣고 문풀 한번 강의 듣고 문제 푼 것만으로도 어떻게 좀 풀만 하던가요? 일단 학원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내용이 그렇게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뭐 어려운 부분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학원론은 인강 듣고 문제 풀고 하면은 그래도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들은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인제 쪼끔 인상 깊은 부분만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은 사실 회계랑 경제는 뭐 좀 쪼끔씩 적게 하셨는데 일반적인 수험생들보다 막 압도적으로 적게 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감학은 진짜 압도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암기를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저는 뭐 전날 보면은 그거 다 사진처럼 기억나는데요. 혹시 뭐 요런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도 계속 보면은 까먹는 게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 민법, 관관법, 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 경제에 비해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출 문제 같은 게 좀 비슷한 유형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실제로 기출 문제를 좀 봐 보니까 이거는 좀 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식의 유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좀 몇 번을 풀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거지.' 하고 약간 좀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민법, 관관법, 부학 여기서 좀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 그냥 누구나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좀 잔상을 남기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획득을 해서 그래도 한 50-60점 정도의 점수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쉬운 걸 확실하게 점수를 얻는다. 네. 쉬운 걸 확실하게 얻고 뭐 몇 개 찍고 이러면은 지금 받으신 점수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인가 봐요, 문제가. 예.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감학을 이거보다 쪼끔 더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이제 회경의 점수가 낮으니까 그 더 끌어올리려고 열심히 하시는 건데 또 오히려 반대로 네. 민감학은 그냥 기출 몇 번 풀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수만 얻겠다. 그리고 네네. 회경을 쪼끔 더 불안해서 많이 했다. 요렇게 이해할 수 네.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여서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한 네. 12 월쯤 됐는데 '아 나 직장인인데 아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뭐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요? 일단 뭐 1 차를 준비하면은 대부분 인강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인강을 보다 보면은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제일 좀 저한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저는 랜드 1 차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니죠? 제가 시킨 거 아니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시간이 안 남더라도 네. 어차피 뭐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찌 됐든 1 차를 준비하시는 거면은 이 시험에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든 시간이 많든 일단은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은 뭐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무조건 그냥 부딪혀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부딪히면 떨어져도 네. 떨어져도 남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만큼 했는데 더해서 합격을 해야겠다.' 좀 이런
좀 뭐 악착 같은 마음도 들게 되고 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3 개월의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음. 충분히 '도전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2 차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